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8일입니다. 8일. 사실 별 의미 없는 날일 수도 있고 또 새로 시작된 월요일이라 찌뿌둥할 수도 있는 날이지만요. 사실 이게 이재명으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8일입니다. 위중교사 사건의 재판, 첫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고요. 공범이 이 시간 끌기 하는 이재명 때문에 굉장히 두렵다. 나 하루하루 두렵다. 그러니까 공범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위증 교사를 했고 이재명이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가 나 살고 싶은데 굉장히 하루하루 두렵다 라고 호소하면서 재판부를 병합하지 말고 따로 떨어뜨려서 재판해달라 호소문을 내면서 8일에 위증교사 첫 재판이 잡혀 있었지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재명이 법정에 서는데요. 그 김모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아요. 안 와도 되지만 공판기일 이 8일에는 이재명이 직접 나왔어야 되는 거. 그런데 어머 웬걸 2일날 첩스틱 어쌔신 또는 뭐 핑거 어쌔신으로 인해서 이재명의 암살 사건 많은 의혹에 있는 암살 사건이 오늘 일주일 차를 맞았고요. 8일 재판에 안 나갑니다. 8일, 9일, 12일 재판이 줄줄이 달려 있었죠. 재판 공판기일 전부 다 미뤄졌고요. 그 뭐 이재명이 진단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재판부에서 알아서 착착착 TV 보면서 이재명 예전에 TP한 단식 때처럼 한 달 정도 눕방하겠구나. 재판부 알아서 착착착 뒤로 밀어줬습니다. 이재명이 일주일 차인데요. 제가 볼 때는 누워있는 것도 문제고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을까. 이거 털고 일어나는 거 되게 힘들지 않을까. 털고 일어나기에는 민주당이 축소 말라, 왜곡 보도 말라, 축소 보도 말라 하면서 굉장히 위급하고 위중한 상황이라서 지금 모든 안정이 필요하다 해놨기 때문에 툴툴 일어서기도 좀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병상 정치를 하는데 거기서 또 메시지를 내는 것, 야 그렇게 위중하다면서 메시지는 어찌 내냐? 라고 이야기할 때 또 할 수도 있는 거. 그때 또 장경태가 튀어나와서 그렇게 위중한 거 아닙니다. 메시지 낼 때는 내야죠. 위중하시다면서요. 제가 볼 때 위중한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대 왜 누워 있습니까? 위중합니다. 이러면서 또 헛소리 할 것 같긴 한데요. 지금 이재명이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나. 예전에 TPN 단식도 고영양 수액을 맞는 사진이 들통이 나면서 자연스럽게 습습습 끝내버렸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한데요. 7일 차입니다.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애초 하루 이틀 만에 퇴원이 됐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전신마취, 80대 노인의 전신마취, 양쪽 무릎 수술, 70바늘 일주일 만에 퇴원 수속 했습니다. 집에서 안정을 취하라고. 지금 그 보통 병원의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첫 수술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재명으로 비교했을 때 이재명이 특실에 있으니까 그러면 뭐 특실 비용까지 포함해서 그 수술하고 한 2, 3일 안엔 한 1일 한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부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온갖 검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2, 3일이 지나고 나면 입원비, 병실비만 내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다른 병원 환자, 수술 환자가 들어오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에 빠른 퇴원. 이게 지금 의료 시스템이긴 한데요.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냥 눕방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두경부에는요, 혈관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러니까 백가죽이나 다리가죽이 아니라 두경부에는 굉장히 피부가 얇죠, 여러분들? 그리고 혈관 분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처가요, 굉장히 빨리 아물어요. 일주일 이내에 실밥 제거합니다. 실밥 뽑고 눕방하고 있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이지 않을까. 병원도 되게 웃길 것 같아요. 가족의 보호 아래 근데 뭐 집 전과 사범에 이재명이 누워 있고요. 법과 횡령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마누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아들 있겠죠. 도박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받고 의혹에 그 장남까지 있으면 서울대 전무후무 특실 하나가 전과자들, 범죄 확정자들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되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한번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일단 실밥 뽑고 나면요, 이게 두경부는요 피부가 빨리 아물기 때문에 드레싱도 없습니다. 후시딘 하나 바르면 되고요. 그렇다고 뭐 지금 병실에 있으면서 항생제 링겔은 이미 끝났고요. 그죠? 항생제 링겔을 맞을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링겔 꽂고 뭐 있다라고 하면 또 TPN 고영양 수액을 맞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1cm 꼬매고 링겔도 사실 사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아이, 기왕 1일 400만 원 특실 누워 있으면서 지금 눕방 해야 되는데 이참에 건강검진이나 다 해버리자, 이런 건 아닐까 재미난 생각도 해봤습니다. 서울 의사회, 그 다음에 부산 의사회, 광주, 전남 뭐 이렇게 의사회가 지금 나서서 그 이재명의 특혜 논란, 헬기, 응급 헬기 이송에 관해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경기도 의사협회, 그다음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응급 헬기, 응급 구조 헬기에 대한 그 사용, 특혜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향후 행정 관료의 욕심이 있는 그 정치 의사들의 그 모임이 아닐까. 진짜 리얼 쌍남자, 부산 남자, 부산대 같은 경우는 환자를 환자로 봤죠. 이재명 당대표로 본 게 아니라 환자로 봤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브리핑 가능했고, 환자로서 봤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거슬렸다라고 보는 거고, 서울대 브리핑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때 환자 이재명, 보통 환자의 님이라고도 붙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언론에서 깔끔하게 국민들에게 정보 전달을 위해서, 팩트만 전달하기 위해서 님도 안 붙이거든요. 사실 대통령님 안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또는 뭐 환자 이재명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식일 때 서울대 브리핑을 보면요, 이재명 대표님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행정관료로서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의혹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당뇨랍니다. 의학용어로 다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고요. 미국 마취과 교과서를 보면요, 그 원서를 가지고 이제 대한민국도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까 혈당 수치가 8.5를 넘으면 수술 불가입니다. 수술 불가. 전신 마취 절대 금기사항. 왜냐면 마취 중간에 굉장히 위급한 사고로 사망 사고에 이를 수 있는 그 수치가 높으니까, 그래서 8.5를 넘으면 마취과에서 아예 수술 대상에서 제외. 수술하기 전에는요, 마취과가 갑입니다. 마취과에서 수술이 가능하다, 오케이. 마취 전에, 그러니까 수술 전에 모든 수술 전 검사 마취과가 진행하죠. 마취과에서 오케이 안 하면 수술 진행 못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취과의 모든 패스, 마취과에서 모든 검사를 패스하고 23분 만에 수술이 진행됐다. 대박인 거죠. 그래서 저는 궁금합니다. 이재명의 수술 당일 혈당 수치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릴 건데요. 혈당 수치가 6.5를 넘으면 당뇨병 환자고요. 8.5를 넘으면 수술 불가입니다. 이재명이 당뇨 환자이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6.5를 넘는다는 거죠. 정상 범위 수치 4.0과 6.0 사이의 정상 수치를 넘어선 게 당뇨병 환자거든요. 그럼 이재명은 혈당 수치가 6.5를 넘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날 당일날 혈당 수치가 얼마였길래 이 당뇨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수술 전 검사를 패스하고 다이렉트 23분 만에 수술이 진행이 가능했을까? 저는 이 부분은 서울대 의료 과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mm 자상 호소인에 제가 볼 때는 9점까지 눕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서울대 관료 정치를 하는 정치 의사들은 뭐 퇴원은 언제든지 원하실 때까지 누워 계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진짜 일반 시민들은 한 명은
병실 티오가 없어서 수술을 못할 수도 있고 입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 병원에서 힘들게 수술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지금 이재명의 이런 특혜 논란에 대해서 가슴 치실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조마조마하죠. 왜? 코로나 검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검사 하나가 패스가 안 되면 그 수술 하나를 잡기 위해서 6개월에서 8개월을 기다리는데 이재명은 23분 만에 수술이 진행됐다는 서울대 도착해서 이 최고죠. 정말 금배지 하나 달만합니다. 금배지 단 놈들은요 아프면 서울로 헬기 타고 병원 갑니다. 9mm 찍혔는데 서울로 헬기 타는데요 9cm 찍히면요 정말 전투기 타고 아마 김정숙이나 문재인이나 대통령 전용기 타고 하버드 가서 수술하지 않을까. 지난 정권 안에서 했던 짓거리를 보면 타지마할 구경 가고 싶어서 대통령 전용기 대한민국 국민세금 3억 7천만 원 꿀꺽하면서 카레 먹으러 갔는데 그죠? 인도에서 초청 하나 없었는데 셀프 초청으로 국민세금 3억 7천만 원 꿀꺽 쓰는데 조금 비리면 정말 전투기 타고라도 미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말입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고 민심을 얘기하면서 평등을 얘기하고 누구나 함께 공정한 세상을 이야기한다면서 공정은 개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모든 탓을 또 김혜경 부인 탓하고 있죠. 부인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서울로 올라왔다. 정청래 같은 경우는 진짜 잘하니까 서울대에서 수술해야 되지 않겠느냐. 완전 부산을 뭘로 알고 있는지 저도 제 주변에 지금 부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긴 한데요. 이 자존심, 부산의 자존심을 긁었기 때문에 그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도 아 이거 가라 환자라고 화나고 화내더라고요. 솔직히 부산 민심 들끓죠. 저도 지금 기분이 나쁜데요. 부산대학교 병원은요. 정말 진짜 탑들이 모여가지고 그 의료 건수만 해도 1000건이 넘어요. 1000건이. 그런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전문의 수도 지금 현재 부산대 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정청래가 뭐라고요? 예전에 봉해 김선달 이야기하듯이 진짜 수술 잘하는 데 가서 해야 된다고. 그 말은 부산대는 진짜 수술 못한다. 실력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지 않나. 지들도 알고 있는 건가? 조민 같은 것들이 부산대 의전원에 부정 입학하고 실력도 안 되는데 의사 양성해서 그런 집단이 부산대다라고 자기들도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극소수고요. 진짜 실력 있는 의사들 지방의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의사는요. 많은 환자를 치료했던 임상실험이라고 여러분들 흔히 아시잖아요. 수술 횟수 이런 것들이 실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책 보고 책 넘기면서 이게 의료 기술이구나. 이게 의료 지식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매스 잡고 많이 기워 봐야지 그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말씀 드렸잖아요. 하버드 의대에 인도 교수님이신데 한국에 한 달 정도 오셔가지고 그 서울대에서 이제 외과 치료들이 있으니까 그 하버드 미국 같은 경우는 수술 횟수가 너무 작으니까 위암 수술 같은 경우는 한국이 어마어마하게 잘하고 또 횟수 또한 뭐 그 한 달에 1000건 정도 되니까 그걸 배우러 왔어요. 그때 배우러 왔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준석의 하버드 복수 전공과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때 오셨던 인도 교수님이시죠. 그 교수님은 학부를 컴퓨터 사이언스를 나왔다는 것. 지금 이메일도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실전이 한국이 강하기 때문에 배우러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는요. 많은 경험, 풍부한 경험으로서 실력이 쌓이는 거라. 부산대가 실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정청래 정말 입을 꼬매버려야 된다. 저 9mm 그 열상 자상 호소를 꼬매는 게 아니라 정청래 의원의 입을 꼬매야 하는 게 아닐까 봅니다. 그리고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 임현택 회장님께서요. 야당 대표 이재명이 지위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요구한 거는 정치인 패스트트랙 진료 세칙이다. 부당한 특혜 요구다 하면서 11시에 오늘 고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들이 지금 부글부글 끓는다는 거
이 대한민국의 중요 자산들이 이런 그 정치인의 특혜로 인한 부분, 그들이 철저한 직업의식을 발휘해서 한 생명을 살리잖아요. 피를 뿜는 생명을 살리는데 그런 생명들은 보지도 않고 이런 정치 나부랭이 때문에 한 사람, 두 사람, 어느 사람이 죽어나갈지 모르는 이런 의료 현실에 대해서 이거는 바꿔야 한다. 쓴 목소리를 내면서 고발에 들어가신 겁니다. 국민들도 지금 열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열받죠. 그리고 저는 하나 당뇨병 환자인 이재명에 대한 그날 수술 당일날 혈당 수치 무시하고 수술했던 서울대는 정말 실력이 있는 병원일까? 이거는 의료 과실이다. 죽지 않아서 다행이지 만일에 이재명의 혈당이 8.5를 넘었다면 수술 불가겠죠. 수술 불가. 이재명 죽일 뻔했습니다. 서울대가. 이재명 당대표를요. 헬기 이송 그다음 부산대에서 서울대까지 5시간 헬기 이송에 목숨 한번 위태로 왔고요. 서울대에서 이 이재명의 당뇨병 환자인 이재명의 혈당 수치를 무시하며 수술 전 검사 없이 23분 만에 수술을 진행한 거 이재명 죽일 수도 있었다. 서울대 의료 과실에 대해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의료 과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하기 싫으면요. 수술 전 이재명의 혈당 수치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 아니면 서울대 의료 과실입니다. 이재명 죽일 뻔했습니다. 이재명을 환자가 아닌 대표로 대하고 있는 서울대는 진짜 이재명을 위하는 것이었으면 수술 전 검사를 완벽하게 했었어요. 이 서울대 이 정치 의사들 향후 관료 정치에 발을 들이기 위한 초석으로 지금 대표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의학적 지식 그리고 의사로서 직업의식 투철하게 빛을 내기 바랍니다. 부끄럽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당무를 볼 때 화해와 협치의 대상이긴 하나 이재명 하나로 봤을 때는요.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화해와 협치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대한민국에서 뽑았었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총선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곡되지 않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